허정성사의 외교는 결국 자멸로 끝날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 TV입니다. 저는 경주 에펙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 그래도 제대로 이 눈을 뜨지 않았을까, 이재명의 외교 참사를 보면서 그래도 개딸 개아재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닙니다. 전혀 정신 차리지 못했고요. 와, 대통령 실용적이다. 우리 대통령이 핵 잠수함에 대해서 이 승인을 받아냈다. 이제 우리나라도 핵 잠수함 보유국이 됐다라고 난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 왕따이밍의 핵 잠수함 쇼입니다. 이번에도 쇼다라는 거죠. 호구 외교의 수중 버전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호구짓의 끝판왕입니다. 핵 잠수함 외교 쇼로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트럼프 대통령에게 되게 낚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왜 야구 방망이를 선물했을까? 그 해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답이 딱 맞습니다. 자, 에펙 정상회담 직후에 민주당 그리고 친여 매체들이 한 목소리로 트럼프가 핵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이재명 정부의 최대 외교 성과다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을 들여다보면요, 그거는 성과가 아니라 억꿈입니다. 억꿈, 헛된 꿈이다 라고 하죠. 미국에 또 한 번 몸값을 바친 호구 외교의 완결판에 가깝습니다. 자, 이번에 핵 잠수함 승인은요, 새로운 사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그때 트럼프 1기였습니다.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이요,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를 허용하겠다라고 흔쾌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허용의 뜻이 뭐였냐? 우리가 독자적으로 만들라라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사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재명 정부의 트럼프 2기에 더 나아가가지고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요. 잠수함 건조 사업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극비리에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공개적으로 떠드는 바람에 정부의 비핵 사업이 외부로 유출되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뒤로 중국하고 북한한테 야, 우리 있잖아, 이 핵 잠수함 그 건조에 대해서 살짝 말이 오갔고 우리나라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소스를 던진 것이 아닐까, 이런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문재인 때는 USB, 도금된 USB에 뭘 가득 담아서 도보다리를 건넜는데 이재명 이거는 대놓고 이 사인을 주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결국 트럼프 1기 문재인 정권 당시에 잠수함 독자 개발 시도는요, 미국의 제동으로 자초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시나리오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재인 때 독자적으로 장보고급 재래식 잠수함을 개조해가지고요,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미국이 갑자기 이 문재인을 보니까 요거 노답이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핵 잠수함을 구매해서 가져가는 것은 오케이, 허용한다. 그러나 핵 잠수함 기술에 대한 이전은 결코 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요, 원자력 기술이 세계 원탑입니다. 그래서 맘만 먹으면 핵 잠수함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제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이게 문재인 때 핵 잠수함에 대해서 개발 오케이 했다라고 하는, 이거 북한과 손잡고 더 큰 화를 만들겠어? 그래서 독자적인 개발에 대해서 막은 겁니다. 그 반대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핵 잠수함을 건조하려던 프로젝트 사실상 올 스톱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이재명이가 들고 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핵 잠수함 이야기를 꺼내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젖바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 잠수함 승인을 받아냈다라고요. 그런데 미국 측에서 반색을 하고 나섰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붙지 않았던 조건까지 하나 붙여가지고 승인을 던진 겁니다. 가지고 놀았다라는 표현이 딱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잠수함 건조하고 싶어? 오케이, 콜. 그런데 미국에서, 그러니까 필리 조선소에서 하라라는 내용이 더 붙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전문가는 없다라는 거죠. 이재명 정부 들어서 포스터를 한꺼번에 7명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방위 출신의 안규백 같은 사람,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초롱이 데리고 와서 눈물쇼 하는 사람 같은 것들만 옆에 있으니까 국방이 뭔지 안보가 뭔지 주적이 뭔지 똥인지 뭔지 된장인지 모르는 겁니다. 자, 현재 안보 전문가들은요, 트럼프의 조건대로 필리 조선소에서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안 하는 게 더 나은 것이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필리 조선소에 시설이 없습니다. 도크 시설조차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말은 뭐냐면 필리 조선소 현대화하고, 그러니까 도크 시설도 만들고 뭔가 시설을 좀 업그레이드 하고 난 다음에 니네들 잠수함 만들려면 사용해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최소 10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재명 이거 개소리 하니까 고급지게 한 방 먹인 겁니다. 꺼져 라고 말했죠.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요, 트럼프가 승인했다라면서 외교 승리인 양 떠들고 있는 겁니다. 좌파 진영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이 정도 머리가 없나 싶을 정도인데요. 핵 잠수함이 아니라 핵장사 한 거죠. 국방이 아니라 호구, 외교로 전락한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자차는요, 성과가 아니라 사고에 가깝죠. 자, 이번에 핵 잠수함 승인 과정의 실체, 그리고 미국이 왜 이거를 흔쾌히 허락한 것처럼 보였는지 그 숨은 속내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외교의 이름으로 벌이고 있는 기술, 종속과 안보, 포퓰리즘의 위험성에 대해서 냉정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글 본사 파트너 매니저 프로그램에 공식 선정된 김영윤 TV는요, 우파 유튜브 활성화를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 참여는 저와 연동되어 있는 우파 유튜브까지 활성화시켜 보수의 비밀 병기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국만 웃는 핵 추진 잠수함, 핵 잠수함 장사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 이재명 때문에 대한민국은 기술과 주권을 잃었습니다. 자, 핵 잠수함은 단순한 군함 아닙니다. 핵 연료가 실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내부적으로 뜨거워지니까 냉각 기술도 탑재해야 됩니다. 냉각 기술을 탑재하면서 어떻게? 방사선까지 통제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잠수함의 생명은 뭡니까? 잠수함에서 나오는 파장을 차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소음을 차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잠수함을 타는 승조원들까지 전문적으로 훈련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잠수함에 타는 인원의 3배 이상을 훈련시켜야 하는 거죠. 자, 그 말은 뭡니까? 이 핵 잠수함은요, 첨단 기술이 총집약된 군사, 과학의 결정체죠.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핵심 기술이요, 미국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트럼프가 내건 필리 조선소 건조 조건은요,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합니다. 메이드 인 USA 딱지가 붙은 잠수함을요, 한국의 세금으로 사가라는 뜻입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죠. 필리 조선소에서 잠수함 건조 시설 없이 지금 시작하려면 우리가 공사해주고 그것만 해도 3, 4년 지나고 행정 절차까지 포함해가지고 오케이 사인 떨어질 때까지 10년 이상 걸린다라는 거죠. 그 기간 동안 단 한 척의 잠수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즉 시간과 비용과 주권 모두 미국으로 흘러가는 구조다라는 거죠. 호구다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핵 연료 종속입니다. 자, 미국과 러시아의 잠수함은요,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을 씁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한국과 미국 원자력 협정상 1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협정이요, 1974년에 체결됐다가 2015년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한국이 미국의 허가 없이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거나 군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이 협정에 따라 1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군사용 핵 연료나 핵 잠수함용의 연료는요,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 90%의 고농축 우라늄조차 확보할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원한다라는 건 처음부터 뭐가 꽉꽉 막혀 있다라는 거죠. 즉, 이 조항 때문에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은요, 핵 연료 공급을 미국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 핵 연료를 확보하려고 하면요, 이 협정 개정이 필수적이죠. 그런데 미국이 뭐 이재명 면상을 보면서 이 개정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까? 논의조차 안 할 가능성 저는 100%라고 봅니다.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도요, 이 미국은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미국이 기술을 이전해준다라고 하면요, 이재명 이게 또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그걸 또 대북 송금처럼 북한에게 넘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있는 한 모든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형 핵 잠수함이 가동이 되더라도 핵 연료 보급을 미국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죠. 이 말은 꼭 뭐냐? 미국이요? 밸브를 잠그면 우리 잠수함은 멈추게 된다. 이게 무슨 안보 주권입니까? 이거는 완전한 기술 예속과 종속 외교다라는 거죠.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거는요. 이재명의 입방정입니다. 입방정. 그동안에 정부가요. 핵 추진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정상회담장에서 공개적으로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떠들어 버린 거죠. 그러면 중국도 보고 북한도 보고 다 어떻게 보고 이게 이재명이 보내는 사인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갑자기 여기서 왜 이런 말을 하지? 얘가 지금 먼저 똥줄을 땡기는 거 관세 협상인데 갑자기 핵추진 잠수함을 얘기해? 이것도 북한에 사인 보내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높은 보안성 그리고 은밀히 추진되던 비닉 사업이 외부로 유출되는 겁니다. 국가 기밀이 정치적, 치적 홍보용으로 전락한 거죠. 또 국내적으로는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구간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핵 추진 잠수함 이 기술 이전이 됐다. 오케이 90% 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수 있어서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가졌다라고 해도 너무 현실적이지 않는 막히는 구간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뭣도 모르면서 이재명이 아가리부터 털었다라는 게 딱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잠수함에 탈 인원이 준비됐을까? 그거 10년 이상 특별훈련 해야 되는 겁니다. 체력도 정신력도 철저하게 검증을 받은 핵 잠수함 승조원들 있습니까? 한국의 급감하는 병력 자원을 보면 입이 쏙 들어가지 않을까? 자, 병장 월급이 205만 원입니다. 소위 월급이 201만 원이고요. 하사 월급이 200만 원입니다. 뭔가 뒤죽박죽 된 느낌이 있죠. 군에 남아있을 이유가 있을까? 자, 18개월 군복무하고 떠나는 병장이 205만 원, 직업 군인들이 200만 원.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업 군인들이 막 떠나고 있습니다. 근무 여건이 열악하죠. 병력은 부족해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누가 잠수함을 탈 수 있을까? 그거부터 고민을 해야 되겠죠. 핵 잠수함 기술이 디젤 뜯어내고 거기다가 핵 장착하고 그게 끝나느냐? 그거 아니죠. 자, 원자로를 돌리고 방사선을 관리하고 원자로를 돌리니까 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거우니까 그 해수를 냉각시키고 그리고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과학과 경험 총동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들도 수십 년 연구해가지고 인력을 축적한 후에야 가능했던 이 기술이 한국에게 그냥 오겠습니까? 정부는 된다라고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핵 잠수함 치사병도에 6개월 단위로 교대 근무하는 요원들이고요. 18개월 군복무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병사가 잠수함을 탈 수 있겠습니까? 탈 수 없겠죠. 박봉의 하사관들도 지금 장기 근무하는 이 잠수함에 근무를 하겠습니까? 안 한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겁니다. 이재명 정부 내에 안보 전문가는 없다라고 보고요. 아니면 이재명이가 마구 씨부릴 때 직언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직언하는 사람 김현지가 있다라고 하지만 김현지도 안보 전문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재명 혼자 지금 머릿속에서 막 생각하고 있는 걸 그냥 필터링 없이 마구마구 씨부리는 수준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핵 추진 잠수함 이 드립은요. 무지하거나 외교적 쇼에 가깝다라는 거죠. 사실 대한민국이요. 북한의 위협보다 더 큰 현실은요. 바로 인력과 예산 부족이죠. 그것을 외면한 채 거창한 장비만 앞세우는 건 마치 빈 껍데기 놀이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운 일본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거죠. 일본이 왜 기술력도 앞서고 다 앞서는데 이 핵 추진 잠수함 왜 안 하겠습니까? 대양 해군이 필요 없는 거죠. 일본은 인근 해역만 방어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핵 잠수함은요. 대양 해군 보유 전력이지 한반도 주위 특히 서해 같은 경우는 수심이 낮아가지고 핵 잠수함 자체가 운영이 불가능한 거죠. 결국 이 핵 잠수함 계획은요. 국가의 안보를 위한 진지한 대책이 아니라 강한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연출 이게 필요했다라는 거죠. 이건 정치적인 쇼고 허상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첨단 무기보다 현실을 직시하는 국방 개혁 그리고 인력 재편인 겁니다. 국민 세금과 생명이 담보인 국가 안보가 쇼로 전락하는 이 시점이 개탄스러울 뿐이죠.
좌파들은요, 이 왕따이밍의 외교 승리다라고 정신 승리 중인데 냉엄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요, 지금 핵 잠수함 취사병도 못 구한다라는 거죠. 결국 이번 핵 잠수함 승인 쇼는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요, 미국 조선업의 부활의 발판이 되고요, 이재명에게는요, 국내 정치형 포퓰리즘 카드로 작동했을 뿐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정작 피해자는 누구?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방력인 겁니다. 핵 잠수함보다 급한 게 뭐냐? 현실 잠수 중인 안보 의식이요, 수면 위로 오르는 겁니다. 이재명의 핵 잠수함 쇼는요, 현실을 모르는 허세 그리고 선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교과서죠. 이거는요, 병력 부족, 기술 종속, 외교 실수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채 또다시 강한 대통령 코스프레에 몰두된 결과다라는 거죠. 우물한 개구리가 잠수함을 꿈꾸고 자빠졌습니다. 허장성사의 외교는 결국 자멸로 끝날 겁니다. 예비방제비의 잠수함 쇼 끝낼 수 있는 건 재판, 재개, 그리고 국민적 여론입니다. 이재명 탄핵만이 답이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애 TV였습니다.